자, 우리 이번 차시에서는 총 상속자산가액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하나 하는 거 볼 겁니다. 이게 이제 사전 증여 합산과세가 되는 거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합산과세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출발은 뭐냐면 이 상속세가 이게 누진세율 체계 아닙니까? 10%부터 50%까지 이게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가다 보니까 뭔가 분산하고 싶은 거예요. 한 방에 몰려가지고 하게 되면 누진 체계에서 높은 율까지 갈 것 같으니까 쪼갤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예견된 어떤 상속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전에 사전에 미리 증여해가지고 증여를 통해서 세부담을 피해가려고 한다. 피해가려고 한다. 그럼 이거를 합산과세에서 그짓 못하게 막아야지라는 게 이 규정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산증여, 이제 사전증여,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현재 기준 따지다 보니까 그 전에 증여를 통해서 이제 뭔가 예를 들면 뭐 10억이란 금액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세금 크게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 전에 1억씩 증여를 해버리죠 뭐. 우리 세율은 1억까지는 10%니까요. 이런 식으로 피해갈 거 아니냐 이거죠. 안 된다. 그러면 이거를 합산과세 통해서 올바른 세율을 적용받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키워드, 자 정당한 세율이라는 키워드 떠올리세요. 그래서 그 전에 지금 미리 이때 상속기 시작이 전에 증여를 통해 가지고 요때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분산해 갖고 세부담 피해 가겠다. 이걸 여기다가 합치겠다. 그죠? 정당한 세율 받게 하려고 정당한 세율을 하려고 합산과세에서 더하면 누진세율 구조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사전에 미리 증여할 때 증여세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 증여세는 이제 빼주는 게 맞겠죠. 증여세는 그래서 안 그러면 이중과세니까 그래서 조정조항 이 조정규정이다. 조정조항이다. 조정규정이다. 정당한 세율 조정해 주는 거다. 이중과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요걸 합산과세한다. 이때 사전에 증여한 걸 합산과세한다. 이때 냈던 증여세는 이때 공제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합산한 이유는 정당한 세율 받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하는 거는 이중과세 막으려고. 증여세 냈는데 또 다시 여기다 포함해서 또 세금 상속세를 내게 되면 이중과세니까 증여세는 빼주겠죠. 이거를 증여 세액공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세액공제 그래서 하는 거다.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 내용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물어볼 게 많다 보니까 기출도 많이 됐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전 증여 합산과세하는 규정의 요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미리 증여했다면 이거를 피해 가려고 한 거니까 합치겠다는 건데 무작정 뭐 30년 전 거 언제든 증여가 그 전에 돌아가기 전에 무조건 증여했으면 다 합치겠다. 그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정해놨어요. 상속인에 대해서는 10년 따지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내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외의자는 5년 내 증여, 사전 증여 있으면 합산과세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년 내 상속인, 5년 이내 상속인 아닌 자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 외의자에 누가 들어가냐면 여기는 영리법인 같은 데 들어가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증여세 쪽에 볼 때도 이제 의미가 좀 있는데 이 전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했던 거야. 영리법인일 때는 증여세 안 냅니다. 안 내요. 영리법인은 당연히 뭔가 자산 공짜로 받거나 하게 되면 자산 수중액 등으로 각사소득 법인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영리법인은 안 낸다. 그래서 안 내는 거지 증여는 증여였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일 있으면 합산과세가 됩니다. 얘도 증여는 증여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5년 내과 합산과세가 되겠죠. 상속인은 될 수가 없으니까 영리법인은. 그다음에 뭐 배우자는 상속인이니까 10년 내가 맞지만 중간에 이혼했다면 그때는 5년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상속인이 아니니까 돌아가신 날 현재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이건 기출 문제 포인트가 좀 됐던 거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서 아닌 자에 5년짜리에 들어간다. 자,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플러스 알파죠. 중요한 거는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은 10년, 외의자는 5년 내 사전 증여가 있다면 합산과세한다. 그리고 그 증여세는 빼준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먼저 증여했고 도다시 상속이 일어나면 합산과세하겠다는데 얘를 합치려고 했더니 얘 합치지 말래요. 이게 이제 배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양이 꽤 됩니다. 꽤 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부분 여기 열심히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일단 요건 무조건 뭐 어렵지 않죠. 요건은 기억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배제가 있네요. 배제 밑에. 이때 봤더니 먼저 증여했고 상속이 일어났는데 증여할 당시에 이 증여세가 비과세래요. 그럼 증여세 쪽에 비과세는 어떤 의미 때문에 의미가 있으니까 비과세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시 여기 합산과세가 되면 안 돼. 안 되죠. 비과세했던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비과세는 얘가 이쁘니까 비과세했을 거예요. 그죠? 어떤 그래서 비과세 됐거나 또는 이제 증여세 쪽에도 보니까 과세가액 불산입이 있습니다.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 쪽에 있는 것처럼 그럼 뭔가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켜보겠다는 거 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어쨌든 비과세이거나 과세가액 불산입 됐거나 그럼 이거는 합산과세하면 안 되지. 그 증여할 당시 그 상황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니까. 됐죠? 밑에 배제. 자, 배제하는 거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달달달 외워야 되는 게 있죠? 합산 배제. 합산 배제.
먼저 이때 상속이 일어나는데 상속 개시하기 전에 사전에 징여했을 때 이거를 합치겠다라고 하는 건데 합산하지 말래요. 여기다 합치지 말래요. 합산 배제라는 거예요. 배제. 자, 이게 사전에 징여했다. 이자가 상속이 일어났는데 돌아가신 분이 갑이라는 사람이에요. 갑이 피상속인입니다. 그럼 피상속인이 누구한테 사전에 징여한 게 있다면 그러면 합산과세 하겠다는 건데 갑한테 징여받은 게 있는 자들 야 일로 와. 너도 같이 이제 할 거야.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건데요. 이게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징여자가 누군지와 그 원천이 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래요. 결론이. 그러면 이게 합산하려고 일단 항상 뭔가 합산은 징여세 쪽에도 합산 나오지 않습니까? 동일인 10년 내 1,000만 원 이상 되면 합산과세 하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일인에게 이런 게 등장해야 돼. 동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원천을 모르기 때문에 합산과세라는 건 합치는 건데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산과세 하겠습니까? 그죠? 이때 배제가 된다는 거 보시면 돼요. 합산 배제. 징여자가 누군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전주 합가 추정 거제명. 이렇게 앞자 따서 외워놓자. 전주 합가 추정 거제명. 여기서 물어볼 때도 써야 되는 거고요. 우리 하나하나 보실 거 아닙니까? 물론 전환사채는 최근에 기출이 신주진수검 사채가 됐기 때문에 안 볼 텐데 어쨌든 그거 말고도 이게 상장 볼 거고요. 합병은 얹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등등 내용들을 이제 보시는 과정에서 다 기술할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술할 때 합산 배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그걸 한 줄씩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건 합산 배제가 됩니다. 합산 배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쓸 때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외워놓자. 전주 합가 추정 거제명 외워놓으면 활용이 됩니다. 나중에 징여 공제할 때도 나중에 징여세 쪽에서 뭔가 어떻게 얼마 빼주고 3,000만 원 빼주고 안 빼주고 뭐 이런 게 나오고 막 그래요. 이제 나중에 보시면 해서 무조건 외워놓자. 외워놓고 이제 들어가서 하나씩 내용들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얹어서 이제 생각해 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외울 거라고 체크하자는 거야. 전주 합가 추정 거제명 이런 것들은 합산 배제다. 자, 그럼 합치지 않는 됩니다. 배제까지 봤어요. 전주 합가 추정 거제명 비과세 과세까지 불산입 되는 징여산. 징여할 당시에 얘가 비과세였고 얘가 과세까지 불산임이었고 보니까 이게 동일인한테 합치려고 했더니 동일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전주합과 추정 거제명 그 된다. 이런 거 주식 상장 이거 잘 보셔야 되고 이런 거 보시면서 느낌을 더 가지시면 됩니다. 아 이게 일단 원인 제공은 한 것 같지만 누군가의 주머니로부터 누군가에게 넘어갔다는 게 딱 명확하게 대응되지 않는 거구나. 일단 징여로 보긴 보지만 이런 거다라고 보시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주합과 추정 거제명. 자, 합산 배제까지 봤고요. 자, 이제 문제는 밑에 재산 평가가 나옵니다. 이 그림이 있으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이때 징여한 건 합산과세 이제 배제 아니고요. 비과세도 아니고요. 과세까지 불산임도 아니됩니다. 그러면 합산과세가 됩니다. 이제 합산이 돼야 돼요. 합산되는 과정에서 이때 징여할 당시에 뭔가 이때 토지로 징여했대요. 토지. 그리고 이제 합산이 됩니다. 그럼 토지가 얼마짜리냐 봤더니 토지가 징여할 당시에는 이게 8억짜리였답니다. 근데 이제 상속이 일어나서 이때 합산과세가 될 때 이 토지 가액이 얼마로 바뀌었냐면 10억으로 물가가 오르고 이제 땅값이 오르고 해서 그래서 10억이 됐대요. 그러면 이거를 합산과세할 때 10억으로 합칠 거냐 아니면 8억 그대로 합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이 평가의 문제 아셨죠? 이것도 하나의 주제가 된다. 그때 재산 평가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은 뭐래요? 결론은 8억이래요, 10억이래요? 8억이래요. 징여 현재 시가로 하래요. 8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10억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야. 재평가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재평가 개념, 정상 개념도 아니고요. 그냥 징여는 징여였습니다. 근데 그걸 합치는 과정에서 정당한 세율만 적용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이제 뭔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지. 정당한 세율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다시 그 전에 징여했지 상속을 하게 되면 징여는 없던 게 되는 거고 상속세로 와서 상속으로 정산되는 거야. 그 개념이라면 10억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8억이라는 얘기는 징여는 징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때 이제 과거에는 보니까 헌법재판소 나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게 10억으로 바꿔치기 한다고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가고 다투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다시 바꿔서 8억으로 바꾼 거야. 징여할 당시 가액으로. 징여할 때 8억이었으니까 10억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제 위헌 판결 등을 받게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세 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가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 자강자 그랬으니까 자 징여할 때 8억이었다가 이때 10억으로 이제 가치가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이때 8억으로 해서 합산과세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8억으로 더해라. 그럼 이때 남긴 재산 다 가지고 와서 8억 더해 갖고 이제 하고 나중에 8억에 대한 징여세 낸 게 있다면 빼준다. 조정 조항이다. 기억나죠? 정당한 세율 조정 조항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다시금 10억으로 평가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단 징여란 행위는 징여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증여할 때 세금 얼마다라는 거 알고 다 의사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다시 10억으로 바꾸면 예치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증여하는데 증여하는데 이제 이게 상황이 돼서 상속이 일어나 갖고 하게 되면 그때 당시가 이때 10억이든 11억이든 금액이 다시 바뀐다면 세금이란 거는 어떤 경제활동 어떤 의사결정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매듭지어진 거는 더 이상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게 자꾸 변동되고 하면 예측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 이런 게 있고 자 이거를 10억으로 평가할 때 어떤 문제가 또 발생했냐면 이게 이 토지를 상속받아 갖고 상속인들이 팝니다. 이제 토지를 팔아요. 파는데 이때 증여받을 때는 8억이었는데 돌아가신 날 현재 10억이 됐다고 해서 하게 되면 이때 양도할 때 양도세 계산할 때는 이걸 만약에 13억 받고 판다면 나중에 그러면 취득가액을 뺄 때 증여받은 거기 때문에 처음에 증여받은 자산은 그 당시에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할 때 가액으로 요 금액으로 빼줍니다. 취득가액을 그 마이너스 8억을 빼줍니다. 그러면 5억만큼 양도세 과세가 됩니다. 말하자면 양도소득세에서 증여받아가지고 나중에 상속돼서 합산과세가 돼버리면 10억으로 다시 취득가액 해준다는 규정이 없다는 얘기야. 양도소득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8억을 빼주게 돼 있다. 증여받은 거니까 처음에 증여받은 걸 판 거니까 증여 당시 가액인 8억을 빼주다 보니까 5억만큼에 대해서 이 양도세 부담을 지게 되니 요 2억만큼 차익이 이쪽 와서 상속세 부담을 또 지는 걸로 합산과세가 됐고 10억으로 했다면 그리고 다시 양도세는 8억으로 집으니까 이 2억만큼의 차익이 두 번 세금 내는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겁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8억이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이게 첫 번째 예측 가능성 떨어뜨린다. 법정 앉아서 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증여란 것도 어떤 재산을 누구한테 주거나 처분권의 일종이에요. 이걸 제한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문제가 된다. 세 번째가 상속 개시 당시에 시가로 반영을 10억으로 해버리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하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증여할 때 취득가액은 8억을 집어넣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 2억만큼이 이중과세가 된다. 그래서 이때 8억으로 해라 이거죠. 양도할 때는 당연히 8억 갖고 집어넣는 건 당연히 규정이니까 그대로 따르고 이건 그대로 두고 이때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이때 가액을 8억으로 해서 더하라 이거죠. 8억으로 더하라. 10억으로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반대로 이제 이 가액이 8억짜리였는데 이 땅값이 이게 떨어진 거야. 8억이 이게 8억이 이때 상속 개시할 때 6억이 돼 버린 거죠, 이제. 그러면 합산과세를 6억으로 해주세요. 왜 8억으로 합니까? 이러면서 얘가 또 항변하는 거예요. 그죠? 자, 증여는 증여다 이거야. 증여는 증여다. 그래서 그냥 8억 그대로. 너 이거 금액이 올랐다면 그럼 너 이거 올랐으면 10억으로 할 거야? 아닌데요? 그거 봐. 떨어졌다면 떨어진 것도 필요 없어. 8억이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8억이 맞다. 가액이 떨어진 경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액, 증여할 때 평가액인 8억보다 낮아져 버렸다. 6억으로. 그러면 우연히 낮은 결과까지 고려하지 않겠다. 그냥 정당한 세율만 적용하기 위함이다. 증여는 증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는 증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다는데 이건 플러스 알파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제 상속이 예견된다면 다 증여하시오. 왜 증여를 미리미리 하면 좋으니까. 그러면 평가를 낮은 금액으로 평가. 물론 이제 부동산 가액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르잖아요. 오르니까 그러면 먼저 증여를 먼저 하는 거지. 이제 증여를 먼저 하고 나중에 평가를 낮은 금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어떤 회피 가능성이 좀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여일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이때 8억이었고 이때 10억이라면 그 가치 변동 2억만큼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미리미리 증여해서 회피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실무적으로 따진다면 양도세 등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을 이제 감안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세금도 연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야. 요런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10년 내 상속인이고 5년 내 상속인 외의자인데 상속인 외의자의 걸 합산과세하는 과정에서 누진 부담이 올라가는 그 부담은 상속인들이 다 지게 돼 있거든요. 계산 구조가요. 그 5년 내 미리 증여받은 상속인 외의자에 대한 그 부담, 그자들한 추가 부담은 지우지 않고요. 그 누진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부담분. 그래서 상속인의 초과 누진 부담이 증가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요건 진짜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약간 문제점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까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 기출 문제로 나왔던 이제 내용이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포인트 얹으시면 돼요. 자, 상속계획 시작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해서 이제 그림이 이제 결론적인 얘기까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차근차근 따라가 보세요. 자, 먼저
갑이 배우자에게 사전에 민지 증여했고요. 그리고 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금 쭉 봤던 그 얘기지. 그럼 어쨌든 증여받은 자가 배우자고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했고 그리고 이제 사망하게 되면 이게 배우자니까 상속인 될 거고요. 상속인 몇 년 내거 합산과세가 됩니까? 10년 내거. 10년 내거 합산과세에서 봤더니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5억이에요. 5억. 갑이 배우자에게 증여했던 게 사전 증여가 5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증여할 당시에 증여 공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증여세 쪽에서 그게 이제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5억만큼 증여했다면 5억만큼 다 뺄 수 있겠네. 증여 공제가 돼버리니까 과세표준 등이 0이 돼버리고요. 얘는 세금이 안 나옵니다. 그럼 증여세는 안 냈습니다. 증여세는 0입니다. 증여할 당시에. 그러면 요를 이제 사망이 발생하게 되면 배우자한테 사전 증여한 거는 합산과세한다. 왜? 정당한 세율. 그럼 정당한 세율 적용받으려 합산과세가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조정조항으로 이제 조정이 되는 거지 이제 조정. 그럼 합산과세가 되고 나서 이제 조정조항 조정을 해야 되는데 증여세 낸 걸 빼줄게라고 되는데 증여세 낸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왜냐하면 5억만큼 공제받아 버렸으니까. 낸 세금 없으니까 공제받을 금액이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합산과세만 되고 얘는 0이 돼 버리는 거니까 이때 증여받을 때 공제받았던 5억만큼 혜택이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배우자에게 5억 증여한 게 일로 와서 5억이 합산과세가 돼 버립니다. 5억짜리 땅을 증여했다고 쳐볼게요. 땅을 증여한 게 일로 와서 합산과세가 된다. 합산과세 될 때 이때 이중과세가 되는 걸 막으려고 이때 낸 세금을 빼준다고 돼 있는데 낸 게 없단 말이에요. 공제받다 보니까 배우자 공제, 배우자에 대한 증여 받은 거에 대한 어떤 공제를 받다 보니까 빠져서 얘가 세금을 안 냈답니다. 안 냈기 때문에 빼는 금액이 0이 돼 버리면 그러면 낸 세금 뺀 건 없는데 여기다 합산과세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 5억 공제했던 효과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야. 이렇게 막 얘가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 말이 맞는 것도 같은데 그런데 이때 배우자는 어마어마한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걸 받지 않느냐.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받으니까 어마어마한 걸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효과가 크니 배우자 공제가 크니 상속공제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애교로 봐주자라고 한 거예요. 약간 불합리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넘어왔던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그래 배우자 공제가 있으므로 꽤 큰 금액을 해주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면 참아라 이거죠. 네가 말하는 거 합리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건 뭐냐? 이랬는데 참고 넘어왔는데 어떤 다른 사건이지만 어쨌든 비슷한 상황이 생긴 거야. 근데 이제 이때는 다른 점이 뭐냐면 이혼해 버린 거예요. 이혼했어요. 무슨 얘기냐? 처음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갑이 사망하는데 그 전에 만약에 이 사이에 이혼해 버린 거야. 이혼. 이혼해서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래 버리면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 이혼해서 배우자가 아닌 게 돼버리면 상속인 외의자가 돼버리니까 몇 년 내 거만 합산과세 합니까? 5년 내 거만. 상속인 외의자는 5년 내 합산과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배우자 상속공제는 또 안 되겠지 이제. 5년 내로 하는 거고 상속인 외의자가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니까 공제가 안 돼 버린다. 이 배우자 공제가 무지하게 상속공제가 크기 때문에 여기 공제가 크기 때문에 참아라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랬더니 이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하자. 여기서 지금 이 내용의 포인트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우리 판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 그러면 이거를 못 받는 거니까 그렇다면 너 이제 합리적으로 해줄게. 그렇다면 이때 빼는 금액을 0으로 빼지 않고 증여세 공제를 이때 증여세 안 냈잖니? 이때 정상적으로 냈다면 즉 이 공제 등을 받지 않았다면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니까 배우자 공제 안 된다면 이때로 돌아가서 이때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가 안 됐다면 공제받지 않았을 때 가정한 증여세 얼마 나왔니? 그 금액 상당액을 공제해준 걸로 하면 오케이?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 금액을 빼줄게라고 됩니다. 자 여기 중간에 5억 돼 있는 건 배우자 공제 안 된다는 얘기를 보여주려고 넣는 건데 얘를 무시해도 되고요. 어쨌든 결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증여세 이게 정상적으로 그냥 흘러간다면 이거 다 떠나서 사전에 증여했고 그 다음에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사전 증여한 거는 합산과세가 된다. 사전 증여는 합산과세 외에 정당한 세율 받으려고. 그리고 냈던 세금은 빼줄게 조정조항이다. 이게 틀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배우자가 돼버린 배우자 공제가 있다 보니까 배우자 공제가 꽤 크니까 6억까지 공제 증여세 쪽에서 그래서 세금 안 냈다. 이거나 적게 냈다든가 이렇게 됐다. 근데 그 효과가 이제 합산과세가 되는 과정에서 이때 공제받아서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에 빼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을 빼다 보면 이 효과, 이 공제받아 세금을 줄였던 효과가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라고 했지만 특히 배우자일 때는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상속공제 쪽이 엄청 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참아라. 근데 이제 이게 이혼해 버렸다면 이때는 배우자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못 받는다. 이 공제 이 때문에 그런데 이걸 못 받는다. 이 못 받는다는 거야. 이걸 안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불합리해지네. 그래? 그렇다면 이때 증여세를 과세됐다면 공제 안 받았다면 이 공제 효과가 사라진다고 지금 뭐라고 하니까 공제를 안 받았다면 내야 될 세금을 안 냈지만 낸 걸로 봐갖고 걔를 공제해주면 그러면 조정이 되지라고 하는 거다. 이런 아이템은 되게 중요하다고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생각 아셨죠? 그래서 이 표현 증여세 과세를 가정한 증여 상당액을 공제한다고 돼 있다. 이 표현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배우자 관련해서 기출 문제 포인트로 됐던 그런 내용을 좀 이어서 이제 얹어서 보신 거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슬세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슬세에서는 자, 기본적인 얘기 위주로 쭉 말씀을 드렸고 잠깐 156페이지 가시면 오른쪽에 156페이지 안에서 오른쪽에 하단 가시면 거기 중간에 판례라고 나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참고서 한번 보라. 비과세 건너뛰고요. 자, 이제 구성이 여기 돼 있죠. 판례 내용이니까 요 내용이니까 봐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마지막 결론. 공제할 증여세액은 실제 납부한 증여세가 0이다가 아니라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세액이다라는 거를 해준다라고 하는 판례 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걸 이해해 놓으시면 된다. 좀 더 얹어보시라고 넣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찝어드린 내용만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큰 산 넘은 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증여 합산과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목차 잘 만들어서 양이 많다 보니까 나온다면 관련 규정으로 물어보는 게 점수 배점이 꽤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받아 먹으면 돼요. 정리됐고 시험에 나왔다면 땡큐죠. 이런 거는 우리가 정리할 거니까 정리된 게 나와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정리가 되는 그 대열에 합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놓는 시간을 가져보자. 자, 우리가 과세가액 지금까지 가는 과정에서 더하기 하나를 봤습니다. 이제 빼기 세 가지가 차례로 나오게 된다가 되는 건데, 자, 우리 다음 차시에서 이어서 이제 관련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마치겠습니다.